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은 보드게임, 전략게임 중에 하나로 체스라고 하는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치료실에서도 전략게임 중에 하나로 체스는 꼭 있죠. 바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40분,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바둑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실상 바둑의 그 어려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적기도 하고, 바둑돌을 가지고 오목을 하는 정도까지 놀이치료 장면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비슷한 전략 게임 중에 하나로 체스 게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 다 아시죠? 어르신들은 아마 장기를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장기와는 비슷하지만 좀 더 다른 규칙들이 있어요. 체스는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체스를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 확장이나 어떤 전략 구사하는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아이들한테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의 개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체스 전문가도 아니고 또 보드게임을 가르쳐주는 역할이기보다는 보드게임에서 드러나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특성이나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할 때 보드게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잘 다룰 수가 있고, 보드게임을 통해서 아이의 부정적인 정서 처리 방식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드게임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체스를 엄청 잘하지는 않아요. 그냥 하는 방법, 룰을 숙지하고, 아이들이 놀이치료실에 들어와서 체스라고 하는 게임을 선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룰도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아이들과 주거니 받거니 게임의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삼형제 중에서 아이들이 이제 셋 다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체스 게임을 구사를 해요. 큰아이 같은 경우는 방과후 때 한 학기 정도 체스를 배웠던 것 같고요. 그 전에는 그냥 저랑 설명서를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체스 관련된 책을 구매를 해서 규칙들을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숙지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6학년이다 보니까 여러의 말을 두는 그 기술들을 습득을 해서 스스로 이 말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측하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 체스를 둘 때 훈수를 두기도 하고요. 지금은 저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이가 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랑 대결을 통해서 고도의 성취감을 얻으려고 아이가 이제 체스를 하고 있습니다. 체스는 건전한 게임 중에 하나죠. 하면 할수록 어떤 지적인 능력들이 더 발휘가 되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체스를 좋아하고 머리 쓰는 게임들에 관심이 많이 있다. 그 아이는 뭔가 지적인 호기심이 많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의 전략들을 좀 확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스는 테이블 위에서 벌어지는 보드게임이죠. 두 참가자가 총 32개의 말을 나누어 갖고서 보드판을 마주 앉는 거죠. 놀이치료 장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아날로그 방식의 서로 표정을 읽을 수 있는 보드게임을 권유를 하는 거고요. 각 말은 규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잡을 수가 있죠. 왕이 등장하는데 왕의 움직임은 가장 중요하지만 움직임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게임 속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임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고 상대방 말을 잡는데 이제 격렬한 신체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보드와 말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할 수가 없죠. 이 게임은 높은 지능을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지만 전문적인 선수가 되거나 잘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체스에서의 어떤 말이 움직이잖아요. 그 말들은 상대방의 말과의 관계에 의해서 평가가 돼요. 내가 이쪽으로 말을 옮겼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되고, 잘하는 아이들은 몇 가지 수를 더 예측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아무렇게도 게임은 경쟁적인 것은 분명해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을 패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체스는 지적인 경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수행하는 것이 자존감이 되는 사람들을 자극해요. 성취감이 있거나 꼭 이기는 욕구가 강한 아이들은 내가 잘하는 게임인 체스를 계속 고르는 방식인 거죠. 체스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점점 내가 스킬이나 전략이 쌓여가면서부터 이길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각 게임에서 참여자는 실패, 성공, 재도전과 같은 새로운 측면을 또 접하기도 하고요. 게임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나죠. 체스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대부분 비언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한테도 최소한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과정이 명백하고요. 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임 스타일을 통해서 갈등의 영역이 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의 에너지 방출은 지적적인 표현이 있다라기보다는 승화된 방식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체스에서 만족감을 얻는 1차적인 방법은 어떤 지적인 나르시즘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매우 승화된 공격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스 게임 할 때 아이들 보면요, 어떤 아이들은요 상대방 말을 잡아먹을 때 정말 과한 힘을 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힘을 가해서 딱 쓰러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은 굉장히 공격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줘요. 이게 굉장히 팽팽한 경쟁 게임이고 내가 못하게 되면 그 불편감이 많이 올라오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표현하는 것은 승화된 공격성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체스는 최소한의 신체적인 움직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체력, 기민함, 민첩성, 협응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인 과정이 중요해요. 규칙은 엄격하고요. 복잡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규칙도 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움직임과 전략을 주의 깊게 보고 어떤 정신적인 시연 행동을 이끌게 하는 거예요. 정신적 시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네가 만약에 그쪽 말을 옮기면 나는 이렇게 계획해야지, 네가 그거를 먹었다면 나는 이쪽 것도 또 먹을 준비를 해야지 라고 계획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각 말을 움직이기에 앞서 생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말을 움직이고 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됩니다. 참여자들은 상대방이 움직임에 의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제가 왜 저 말을 옮겼을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걸 했는데 저건 뭐지? 라고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신의 말을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먼저 생각하고 계획을 한다는 것이 된다면 아이들이 좀 더 자기 감정들이나 행동을 컨트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이제 재평가가 함으로써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말을 어떻게 놓아야 할지 계획을 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고, 어떤 행동도 충동적이거나 부주의를 하면은 지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고 충동적이지 않고 부주의하지 않고 계획적이면서 하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모든 움직임은 사전 계획에 의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게임에 집중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외부 자극이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이 유발시키기 때문에요. 저는 큰아이랑 세치를 하게 되면 큰아이가 너무 체스를 잘하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방과후 수업 때 체스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반에서도 아이가 지적인 거를 배우고 경쟁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고 습득력이 빠르다라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와 비슷하게 아이가 큐브를 배웠을 때도 너무너무 잘하고 스피드 있게 전략을 잘 구사한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 큰아이는 굉장히 경쟁적이고 지적인 거에 대한 호기심도 많이 있고 나름 공격성도 있지만 그것을 승화된 형태로 체스라는 게임을 통해 가지고 자기 욕구를 표현하고 욕구를 발산하기도 하면서 나 다 잘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자존감을 체스를 통해서 드러내기 또 하기 때문에 체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의 게임류가 또 있다는 거.
제가 이제 큰아이랑 게임 할 때 불안이 확 유발이 되죠. 왜냐면 아무래도 걔가 왜 그렇게 했을까의 그 마음을, 행동을 잘 읽혀지지가 않는 것이고, 이제는 저의 영역보다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체스 상황에서는 아이가 제 거를 뭐 엄청 많이 먹었을 때는 불안이 올라오죠. 그래서 불안에 되게 취약할 수 있습니다. 체스는 불안을 유발시키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은 게임에서 승리할지 패배할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 게임이다, 괜찮다,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확신과 지속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것이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임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게임의 실제 성격과 상식적인 측면에 의해서 어떻게 뭔가 발생되어지는 과정을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걸 겪게 되는 적응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치료 장면에서는 규칙적이고 논리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고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체스는 행동에 앞서 결과에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충동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체스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사람일 경우에 체스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매체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체스를 이용하여서 승화된 방식으로 적절한 규칙을 사용하여서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공격성을 표현하게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스라는 게임을 통해서 단순히 흥미, 재미있다를 떠나서 그 안에서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미리 조심성을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충동적이지 않고 무주의지 않게 하는 연습들이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상황들이 게임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것들이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룰 안에서 안정된 공간에서 스스로 승화된 형태로 공격성을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 게임이 바로 체스라고 보여집니다. 가정에서도 아이가 체스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의도였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왜 체스가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보드게임 중에서도 좀 유용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적용해 보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